천둥이 밤하늘을 갈랐다. 화광. 2층 안방 창문이 번개빛에 하얗게 물들었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다. 김말수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75년을 살아온 주름진 손이 이불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천장만 바라봤다. 침 한 줄기가 입가를 타고 흘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슬리퍼 소리였다. 딸깍. 문이 열렸다. 최지연이 들어왔다. 42살. 크림색 가디건에 진주 목걸이를 걸쳤다.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하얀 두유가 컵 안에서 찰랑거렸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미소. 눈은 웃지 않았다. 말수는 반응이 없었다. 지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다. 손가락으로 하얀 알약 2개를 집었다. 두유컵에 풍덩 떨어뜨렸다. 보글보글. 알약이 녹으며 거품을 만들었다. 지연은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다. 샤르륵, 샤르륵. 그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렸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약 먹어야죠. 지연이 말순의 어깨를 흔들었다. 말순의 몸이 헝겊 인형처럼 흔들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멍한 표정이었다. 누구? 저예요, 며느리. 지연이요. 약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또 헛소리 하시잖아요. 지연이 컵을 말순의 입에 갖다 댔다. 말순은 고개를 살짝 돌렸다. 입술을 꾹 다물었다. 싫어. 쓰다고.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미소가 사라졌다. 억지로 컵을 밀어 넣었다. 말순의 입술이 두유에 닿았다. 자, 착하시죠? 한 모금만. 네, 그렇게.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두유를 입에 머금었다. 목구멍이 꿀꺽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다 드셨어요? 어머니 참 착하시네. 이제 푹 주무세요. 영원히 편안하게. 지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빈 컵을 들고 돌아섰다.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이 변했다. 멍했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번쩍 스쳤다. 마치 칼날 같았다. 고개를 살짝 돌려 베개 뒤 수건에 입을 댔다. 푹. 하얀 두유를 조용히 뱉어냈다. 액체가 수건에 스며들었다. 지연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복도로 나가며 전화를 걸었다. 딸깍. 문이 닫혔다. 말수는 숨을 죽였다. 귀를 쫑긋 세웠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여보, 나야. 복도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침대에서 살짝 몸을 틀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오늘도 먹였어. 내일이면 완전히 정신 못 차릴 거야.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 진하게 탔어. 말순의 주먹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았다. 손톱이 이불을 파고들었다. 요양병원 차 내일 아침 10시에 온대. 그때 어머니 실어보내면 돼.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말수는 숨소리까지 줄였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렸다. 도장은 복도 저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박성훈. 말순의 아들이었다. 45살. 허울뿐인 사업가. 아직이야. 어머니가 어딘가 숨겨놨나 봐. 근데 걱정 마. 내일 병원 가기 전에 꼭 찾을 거야. 그 땅 문서만 있으면. 100억이야.
100억. 강남 땅값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그거 다 우리 거야. 성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지연이 쉿하고 입을 막는 소리가 났다. 목소리 낮춰. 어머니 들으면 어떡해. 들으면 어때? 어차피 내일이면 끝이잖아. 요양병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와.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 모르잖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 자. 내일 바쁘다. 도장 찾고 서류 사인 받고 바로 등기 넘겨야 돼. 발소리가 멀어졌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쿵, 쿵, 쿵. 1층 거실에서 TV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말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불을 걷어냈다.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은 칠흑 같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후두둑 후두둑. 번개가 또 쳤다. 화광. 말순의 얼굴이 번쩍이는 빛 속에 드러났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불타고 있었다. 말순은 손을 창틀에 올렸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다. 이 썩을 놈들.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 생선 장사로 단련된 억척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니들이 내 속셈을 알겠냐? 내가 가만히 당할 것 같으냐? 말수는 침대로 돌아왔다. 베개 밑을 더듬었다. 작은 녹음기가 손에 잡혔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 중. 말수는 씩 웃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1995년 봄. 28년 전. 대전 중앙시장 어물전 골목. 생선 비린내가 거리를 휘감았다. 아침 햇살이 좁은 골목을 비추며 빛나는 비늘들을 반짝이게 했다. 조기 싸다 싸. 오늘 새벽에 막 들어온 놈들이여. 은빛 비늘 좀 보소. 47살 김말순이 목청껏 소리쳤다. 파란색 몸빼바지에 고무 앞치마. 장화 신은 발로 바닥을 쿵쿵 구르며 손님을 불렀다. 좌판 위에는 조기, 갈치, 오징어가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팔뚝만 한 칼이 도마 위에 꽂혀 있었다. 칼날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번쩍였다. 아줌마, 조기 한 손 얼마요? 10,000원. 오늘만 특별 서비스요. 비싸네. 옆집은 8,000원인디. 그런 거 가서 사소. 근디 거기는 어제 남은 거요. 우리 거는 새벽 5시에 막 잡아온 놈들이라니까. 말순이 조기 한 마리를 번쩍 집어들었다. 눈알이 맑게 빛났다. 아가미를 벌렸다. 선홍빛이었다. 비늘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봐라, 이 싱싱한 거. 네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다니까. 옆집 거는 눈알 뿌옇더만. 손님이 웃으며 10,000원을 내밀었다. 말순이 신문지에 조기를 싸서 건넸다. 또 오이소. 손님이 가고 말순은 다시 칼을 들어 조기 비늘을 벗기기 시작했다. 칼이 번쩍이며 움직였다. 샤샥샥샥. 은빛 비늘이 사방으로 튀었다. 손놀림이 빨랐다. 40년 내공이 묻어났다. 그때였다. 가게 뒤편 구석에서 책 넘기는 소리가 났다. 바스락. 말순이 고개를 돌렸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 20대 중반쯤 돼 보였다. 뿔테 안경에 해진 청바지. 무릎 위에는 두꺼운 법전이 놓여 있었다.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있었다. 입술을 깨물며 집중하는 모습. 철중아, 밥은 먹었냐? 네, 아줌마. 아까 라면 먹었어요. 강철중이었다. 사법고시 삼수생. 고시원 방세도 밀려서 말순의 가게 구석을 빌려 쓰고 있었다.
라면만 처먹으면 어떡하노. 머리에 기름기가 돌아야 공부가 되제. 야, 잠깐 이리 와봐. 말순이 손짓했다. 철중이 책을 덮고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어지럽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마라. 얼굴이 하얘가지고. 앉아. 말순은 연탄불 위 냄비에서 매운탕을 퍼냈다. 빨간 국물이 펄펄 끓었다. 생선 대가리와 무, 미나리, 두부가 둥둥 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자, 이거 처먹어. 생선 대가리 국물이 보약이여. 머리도 좋아지고 기운도 난다. 아줌마, 이거 파실 거잖아요. 손님들한테. 팔긴 뭘 팔어. 손님들이 대가리는 안 사 먹는다. 남으면 내 저녁밥이고. 어서 처먹어, 식기 전에. 철중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릇을 받았다. 후루룩 국물을 마셔 넣었다. 눈이 커졌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그럼 내 손맛이요. 자, 밥도 있다. 말순이 보온 밥통에서 밥을 퍼냈다. 김치도 한 접시 얹어줬다. 묵은지였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철중은 정신없이 숟가락을 떴다. 밥알이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씩 웃었다. 그리고 다시 칼을 잡아 생선을 손질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렸다. 톡톡톡. 아줌마. 응. 전 꼭 합격할 거예요. 올해는 꼭. 그래, 해라. 그리고 나중에 아줌마 은혜 꼭 갚을게요. 제가 변호사 되면. 말순이 칼질을 멈추고 철중을 똑바로 쳐다봤다. 눈빛이 진지했다.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네. 근디 나중에 성공하면. 말순이 잠시 말을 멈췄다. 철중이 숟가락을 든 채 말순을 봤다. 내 편 한번 들어줘야 혀. 알았제? 네. 무슨 일이든 도와드릴게요. 약속할게요. 철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반짝였다. 말순은 다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칼질을 시작했다. 그날 저녁. 말순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2층 단독주택. 남편 김봉석이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60대 중반. 얼굴이 헬쑥했다. 눈밑이 움푹 파였다. 기침을 콜록콜록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다. 영감, 약 먹었어? 먹었어. 봉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가늘게 떨렸다. 말순은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후라이, 시금치 나물. 자, 와서 처먹어. 봉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왔다. 의자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다. 댕그랑. 내가 떠줄까? 아니,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봉석은 다시 숟가락을 집었다.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떴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하지만 표정이 일그러졌다. 삼키기 힘들어 보였다. 맛이 없냐? 아니, 그게 아니라. 목이 안 넘어가네. 봉석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말순을 똑바로 쳐다봤다. 눈빛이 간절했다. 말순아. 왜?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말순의 손이 멈췄다. 국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다. 국물이 찰랑거렸다. 무슨 소리여? 병원에서 약 주더만. 그거 먹으면 나아진다고 했지. 아니야. 나도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제. 이게 끝이여. 봉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롱을 열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손잡이를 놓쳤다. 마침내 문을 열고 안을 뒤졌다. 낡은 칠가방을 꺼냈다. 검은색 인조가죽.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다.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가방을 툭 놓았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이게 뭔디? 내가 평생 모은 거여. 당신한테 준다. 봉석이 가방 자물쇠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몇 번이나 시도 끝에 딸깍 소리가 났다.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빼곡했다. 그리고 현금 다발도 보였다. 10,000원권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말순의 눈이 커졌다. 이게 우리 강남에 있는 땅 문서요. 그리고 예금 통장. 다 합치면 한 50억은 돼. 아니, 지금 땅값 보면 100억도 넘을 거요. 영감. 내가 젊었을 때 친구한테 돈 빌려줬었지. 그 친구가 못 갚는다고 땅으로 대신 줬어. 그때는 허허벌판이었는디 지금은 강남이 됐더라고. 봉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순의 손을 꽉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얼음장 같았다. 말순아, 이거 절대 성훈이한테 주지 마. 왜? 얘는 우리 아들인디. 얘는 아직 애여. 돈 손에 쥐면 다 날려 묵을 기여. 니도 알잖아. 얘가 사업한다고 돈 얼마나 날렸는데.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봉석의 말이 맞았다. 성훈은 지난 10년간 온갖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했다. 말순이 준 돈만 5억이 넘었다. 이거 절대 자식 주지 마. 약속해. 알았어.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봉석이 가방을 닫았다. 말순의 손에 쥐어줬다. 손이 차갑고 떨렸다. 말순은 가방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로부터 2달 뒤 봉석은 세상을 떠났다. 현재 2023년 가을 제삿날 아침이었다. 김봉석 10주기. 말순은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천장만 바라봤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지연과 성훈이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배 어디 갔어? 냉장고에 있을 거야. 없는데? 안 샀어? 에이, 설마. 엄마가 샀겠지. 아니야. 냉장고 텅텅 비었어. 그럼 어떡해? 슈퍼 문 닫았는데. 그냥 없이 하자. 뭐 어때? 말순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한복이 아니었다. 평상복이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를 죽이지 않았다. 쿵, 쿵, 쿵. 거실로 들어섰다. 상 위에는 제사 음식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접시가 5개밖에 없었다. 나물 2접시, 전 1접시, 김치 1접시, 그리고 밥 1그릇. 그게 전부였다. 조기가 없었다. 과일도 없었다. 배, 사과, 감 하나 없었다. 이게 뭐여? 말순이 물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지연이 휙 돌아봤다. 놀란 표정이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 지은 미소였다. 아,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제 사상이 이게 뭐여? 조기는? 과일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요즘 조기가 한 마리에 3만 원이나 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간소하게. 영감이 제일 좋아하던 조기를 안 올린다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이에요. 이제 간소하게 해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
네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성훈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엄마, 뭐 하시는 거야? 우리도 힘들다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너는 닥치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네 애비 제사를 이따위로 지내라고 했냐? 말순이 상을 발로 툭 찼다. 접시가 덜컹거렸다. 김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빠그락. 김치가 바닥에 흩어졌다. 빨간 국물이 마루를 적셨다. 어머니. 지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말순은 듣지 않았다.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안을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채소 몇 개, 계란 한 판,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다. 장도 안 봤구나. 조기 한 마리, 배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말순이 냉장고 문을 쾅 닫았다. 지연과 성훈을 노려봤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없어요. 돈 없어요. 어머니 병원비, 약값에 다 들어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입꼬리가 내려갔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요. 어머니 모시느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맨날 약 타고 병원 모시고 빨래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래. 그럼 나 안 모셔도 돼. 나 혼자 살 수 있어. 혼자 살 수 있어요? 치매 걸리신 분이. 화장실도 헷갈려 하시면서. 지연이 비웃었다. 코웃음을 쳤다. 말순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치매. 내가 치매. 네, 어머니 치매 진단서 나왔어요. 병원에서 확인했다고요. 그러니까 약 잘 드시고 얌전히 계셔야죠.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지연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성훈도 팔짱을 끼고 말순을 내려다봤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얌전히 약 드시고 주무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할게요. 재산 관리. 내 땅 문서 찾아서 니들 맘대로 팔아먹으려고.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성훈이 헛기침을 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말수는 씩 웃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너희들 속셈 다 알아. 내가 치매 걸린 척하는 동안 니들 하는 짓 다 봤다. 수면제 탄 두유, 요양병원 예약, 내 도장 찾는 거. 다 알아. 엄마. 그게 무슨. 닥쳐. 내 밥상에 올린 조기가 몇 마린디. 내가 니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디. 시장통에서 겨울에 손 얼어가며 생선 팔아서 네 대학 보냈제. 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지연과 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성훈이 말을 더듬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썩 꺼져. 말순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 계단, 한 계단. 손으로 난간을 꽉 잡았다. 손이 떨렸다. 성훈이 뒤따라왔다. 엄마, 진정해. 우리 잘못했어. 오해야, 오해. 제 사상 다시 차릴게. 미안하다고. 나 죽이려던 놈들이 미안하다고. 말순이 안방 문을 쾅 닫았다.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창밖을 봤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말순은 장롱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었다. 옷가지들을 치웠다. 장롱 뒷판을 손으로 두드렸다. 톡톡톡. 빈소리가 났다. 말순은 뒷판을 잡아당겼다. 삐걱.
판자가 빠졌다. 그 안에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 낡은 칠 가방이 숨어 있었다. 28년을 기다린 가방. 말수는 가방을 꺼냈다. 먼지를 털었다. 자물쇠를 열었다. 딸깍. 안에는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다. 토지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 그리고 현금 다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남편이 죽던 그날 그대로였다. 말순의 손가락이 서류를 쓰다듬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이거 절대 자식 주지 마. 말순은 가방을 다시 닫았다. 장롱 뒤에 다시 넣었다. 뒷판을 다시 끼웠다. 옷가지를 다시 걸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눈빛이 달라졌다. 멍했던 눈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눈이었다. 불타는 눈이었다. 영감, 이제 시작이요. 저놈들 내가 아주 작살내볼 거요. 말수는 침대 밑을 더듬었다.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명함이 한 장 들어있었다. 강철중 법률사무소. 말수는 명함을 꽉 쥐었다. 씩 웃었다. 새벽 4시.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 바지에 남색 점퍼. 운동화를 신었다. 천가방을 들었다. 그 안에 현금 다발을 넣었다. 5천만 원. 만원권 5묶음. 강철중 변호사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방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가 조용했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삐걱. 세 번째 계단이 소리를 냈다. 말수는 멈춰섰다. 숨을 죽였다. 1층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드르렁, 드르렁. 성훈이었다. 거실 소파에서 자는 모양이었다. 말수는 다시 내려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끽. 문이 열렸다. 밖은 어두웠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말수는 집을 나섰다. 뒤도 안 돌아봤다. 서울 강남. 오전 8시. 고층 빌딩 15층. 강철중 법률사무소 유리문 앞. 말수는 문을 밀었다. 딸랑. 종이 울렸다. 리셉션 데스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20대 후반. 깔끔한 정장 차림.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강철중 변호사. 성함이 김말순. 대전 중앙시장 어물전. 여자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예약 내역이 없으시네요. 오늘은 일정이. 가서 얘기해봐. 28년 전 생선 대가리 국 먹인 아줌마가 왔다고.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들었다. 버튼을 눌렀다. 변호사님, 김말순이라는 분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놀람으로 바뀌었다. 전화를 끊고 말순을 봤다. 203호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들어갔다. 203호 문을 열었다. 노크도 안 했다. 넓은 사무실이었다. 책장에 법전들이 빼곡했다. 큰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초반. 정장 차림. 뿔테 안경. 강철중이었다. 철중이 책상을 돌아 나왔다. 말순에게 다가왔다. 눈이 붉어졌다. 아줌마. 진짜. 말순은 대답 대신 천가방을 책상 위에 던졌다. 쿵. 무거운 소리가 났다. 이거 5천만 원. 선금. 철중이 가방을 열었다. 현금 다발이 보였다. 눈이 커졌다. 아줌마, 무슨. 내 아들놈 관 짜주러 왔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철중의 표정이 굳었다. 관이요? 법으로. 깔끔하게. 감옥에 쳐넣을 거요. 철중은 말순을 의자에 앉혔다. 자신도 앞에 앉았다. 말순은 모든 걸 말했다. 수면제, 요양병원, 땅 문서, 도장. 1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다. 철중은 듣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이를 악물었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그 새끼들이. 철중아, 기억나제? 네. 약속했죠. 아줌마 편 들어드린다고. 그래. 이제 그 약속 지킬 때요. 철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북을 열었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증거가 필요해요. 영상, 음성, 뭐든. 다 있어. 말순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책상에 툭 놓았다. CCTV 영상. 수면제 타는 거, 가방 훔치는 거. 다 찍혔어. 그리고 녹음도 있어. 요양병원 보낸다는 통화. 철중이 USB를 받았다. 노트북에 꽂았다.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지연이 나타났다. 두유에 알약을 떨어뜨리는 장면. 선명했다. 이거면 충분해요. 살인 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되겠냐? 아니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철중이 생각에 잠겼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미끼가 필요해요. 미끼? 네. 걔네들이 확실히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미끼. 그래야 현장에서 잡을 수 있어요. 말순의 눈이 반짝였다. 알았어. 가짜 문서 만들면 되제? 네. 가짜 토지 문서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문서 위조, 사기죄까지 추가돼요. 좋아. 그거 해보자. 철중이 전화를 들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 나야.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응. 문서 작업. 아주 정교하게.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말순을 봤다. 오늘 중으로 가짜 문서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정교하게.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게. 고맙다. 그리고 아줌마, 한 가지만 더. 뭔데? 위험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눈치채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거요.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철중도 일어났다. 두 사람이 악수했다. 말순의 손은 거칠었다. 40년 생선 장사의 흔적. 철중의 손은 부드러웠다. 펜을 쥐는 손.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알았어. 말순은 사무실을 나섰다. 그날 밤. 말순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1층이 어두웠다. 성훈과 지연은 2층 안방에 있는 것 같았다. 불빛이 새어나왔다. 말순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봤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1시간을 기다렸다. 자정.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귀를 기울였다. 집안이 조용했다. 성훈 내외가 잠든 모양이었다. 장롱을 열었다. 옷가지를 치웠다. 뒷판을 빼냈다. 칠가방을 꺼냈다. 진짜 가방이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또 다른 가방을 꺼냈다. 똑같이 생긴 칠가방. 하지만 가짜였다. 철중이 오늘 준 것이었다. 가짜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위조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토지 등기부 등본. 강남구 역삼동 300평. 시가 100억. 하지만 전부 가짜였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다. 말수는 가짜 가방을 장롱 뒤 공간에 넣었다. 뒷판을 끼웠다. 옷을 다시 걸었다. 진짜 가방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불과 담요로 덮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백억. 장롱에. 영감이 남긴 거.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다. 문 밖에서 들릴 정도로.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누군가 듣고 있었다. 말수는 씩 웃었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다. 깨어서 기다렸다. 그때였다. 삐걱. 방문이 열렸다. 말수는 눈을 감은 채 있었다. 숨소리를 고르게 냈다. 자는 척. 발소리가 들렸다. 2명. 지연과 성훈이었다. 장롱으로 다가가는 소리. 문 여는 소리. 조용히. 지연의 속삭임. 여기 뭔가 있어. 뒷판이 빠지네. 성훈의 목소리. 말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가방이다. 지연의 흥분된 목소리. 가져가자. 빨리. 두 사람이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말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웃었다. 미끼를 물었다. 3일 후. 성우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허름한 오피스텔 3층. 성훈 트레이딩 간판. 책상 위에는 칠 가방이 놓여 있었다. 지연이 옆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토지 등기부 등본. 눈이 반짝였다. 여보, 이거 진짜 100억이야. 강남 땅값 지금 평당 3억이 넘어. 300평이면. 계산 안 해도 알아. 100억 넘어. 성훈이 웃었다. 지연도 웃었다. 두 사람이 껴안았다. 드디어 우리 대박 났어. 이제 뭐 하지? 이걸로 사업 확장해야지. 그리고 이 땅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은행은 시간 오래 걸려. 차라리. 지연이 말을 멈췄다. 성훈을 봤다. 사채? 응. 김 사장한테 전화해봐. 빨리 돈 구할 수 있어. 성훈이 전화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김 사장님. 나 박성훈이야. 오랜만이지. 돈 좀 빌리고 싶어서. 얼마냐고? 30억. 담보. 강남 땅 있어. 300평. 등기부 등본도 있고. 언제 볼 수 있냐고? 내일. 좋아. 내일 봐. 전화를 끊었다. 지연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30억이면 충분해. 그럼. 이제 우리 인생 피는 거야. 두 사람은 몰랐다. 그 서류가 가짜라는 것을. 말순이 만든 함정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성우는 30억을 손에 쥐었다. 사채였다. 이자가 월 3%였다. 9천만 원. 하지만 성우는 개의치 않았다. 한 달만 버티면 돼. 땅 팔면 100억이야. 이자 정도야 껌값이지. 사무실을 확장했다. 20평에서 50평으로. 직원도 5명 뽑았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 베트남 농산물 수입. 이번엔 대박이야. 베트남 망고가 지금 한국에서 인기 폭발이라고. 우리가 독점 계약 맺으면. 성우는 베트남으로 날아갔다. 현지 농장주들을 만났다. 계약서에 사인했다. 선금으로 10억을 지불했다. 1차 물량 다음 달에 들어와요. 2톤 트럭 10대 분량.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통관이 안 됐다. 서류가 미비했다. 검역 문제도 있었다. 망고는 컨테이너 안에서 썩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성훈이 소리쳤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통관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해요. 최소 2주. 2주? 그 사이에 망고 다 썩어. 성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쾅.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사이 한 달이 지났다. 사채 이자 날짜. 9천만 원. 성우는 돈이 없었다. 망고는 다 썩었다. 10억은 날아갔다. 직원 월급도 밀렸다. 전화가 울렸다. 김 사장이었다. 박 사장, 이자 언제 줄 거야? 김 사장님, 미안해요. 일이 좀 꼬여서. 다음 달에. 다음 달. 계약서 안 읽어봤어? 이자 연체하면 원금 전액 즉시 상환이야. 30억에 이자 9천만 원. 합쳐서 30억 9천. 네. 그게.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못 가져오면 담보 땅 압류 들어간다. 그리고 네 사무실, 네 집, 다 압류야. 전화가 끊겼다. 성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지연이 황급히 들어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끝났어. 우리 끝났어. 무슨 소리야? 이자 못 갚으면 땅 압류래. 그리고 사무실도 집도. 지연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성훈과 지연은 말순의 집으로 왔다. 2층 안방 문을 열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니. 지연이 불렀다. 말순은 반응이 없었다. 지연이 어깨를 흔들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말순이 천천히 눈을 떴다. 멍한 표정. 누구? 저예요, 며느리. 어머니,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 땅 말이에요. 강남 땅. 땅? 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받은 땅. 그거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이 초조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도장 어디 있어요? 서류에 사인해야 해요. 빨리요. 도장. 어디 뒀더라. 말순이 중얼거렸다. 성훈이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었다. 옷장을 뒤졌다. 하지만 도장은 없었다. 어머니, 제발 생각해 보세요. 도장 어디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다. 장롱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옷을 치웠다. 뒷판을 가리켰다. 여기. 가방. 도장. 성훈이 뛰어왔다. 뒷판을 뜯어냈다. 하지만 가방이 없었다. 빈 공간만 있었다. 없어. 가방이 없어. 뭐? 지연이 달려왔다. 빈 공간을 봤다. 눈이 커졌다. 어머니, 가방 어디 갔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가방. 어디 갔지? 말순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지연이 말순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3개. 어머니, 정신 차려요. 가방 어디 있어요? 아파. 나. 가방. 가방 어디 있냐고요? 성훈이 지연을 말렸다. 그만해. 어머니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치매잖아. 그럼 어떡해? 우리 어떡하라고.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기 시작했다. 성훈도 벽에 기대 섰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말순은 침대에 다시 앉았다. 두 사람을 봤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눈 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빛이 번쩍였다. 그 다음 날 새벽, 성우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김 사장님, 그 땅 말인데요. 응. 뭔데?
그게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도장도 없고 서류도 없고. 뭐, 어머니가 치매라서 어디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비웃음이었다. 박 사장, 나 어제 확인해봤어. 네. 그 딱 말이야. 등기부에 없더라. 가짜야, 가짜. 성훈의 머리가 하얗게 비었다. 가짜요? 그래. 네 속은 거야. 누가 가짜 서류 만들어서 니한테 준 거지. 네 어머니가 했을 수도 있고. 그럴 리가. 어머니는 치매인데. 치매? 진짜 치매야? 아니면 연기하는 거 아니야? 김 사장이 비웃었다. 어쨌든 나는 상관없어. 일주일. 30억 9천 가져와. 못 가져오면 네 사무실, 네 집, 다 압류야. 알았지? 전화가 끊겼다. 성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짜. 가짜라고.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뭐래? 우리 속았어. 뭐? 그 땅. 가짜래. 등기부에 없대. 지연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절망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때 성훈의 머릿속에 김 사장의 말이 맴돌았다. 네 어머니가 했을 수도 있고. 치매? 진짜 치매야? 아니면 연기하는 거 아니야? 성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연을 봤다. 여보. 왜? 어머니. 진짜 치매 맞아? 지연의 눈이 커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 속은 건 자신들이었다. 2주 후.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빛이 수정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흩어졌다. 둥근 테이블이 20개 놓였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와인 잔이 빛났다. 성훈 트레이딩 신규 사업 런칭 파티라는 현수막이 무대 뒤에 걸려 있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들. 명함을 주고받았다. 악수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성훈은 단상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이 헬쑥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다. 하지만 억지로 웃고 있었다. 입꼬리를 올렸다. 눈은 웃지 않았다. 지연도 옆에 서 있었다. 화려한 빨간 드레스 차림.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와인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성훈 트레이딩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짝짝짝짝. 그럼 이제 박성훈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다. 성훈이 단상에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가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마이크를 잡았다. 손에서 땀이 났다. 안녕하십니까? 성훈 트레이딩 대표 박성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성훈은 원고를 봤다. 글자가 흔들렸다. 초점이 맞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때였다. 뒤편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윙.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안방이 보였다. 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연이 들어왔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다. 선명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봤다. 성훈이 뒤를 돌아봤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게. 영상은 계속됐다. 지연이 알약을 꺼냈다. 두유에 떨어뜨렸다. 보글보글. 알약이 녹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거 안 드시면 또 헛소리 하시잖아요. 객석에서 술렁임이 커졌다. 저게 뭐야? 수면제 아니야? 저 여자 미쳤네. 영상은 바뀌었다. 이번엔 한밤중. 성훈과 지연이 장롱을 뒤지는 장면. 가방을 꺼내는 장면. 모두 다 나왔다. 그리고 녹음이 재생됐다. 오늘도 먹였어. 내일이면 완전히 정신 못 차릴 거야. 지연의 목소리였다. 요양병원 차 내일 아침 10시에 온대. 100억이야, 100억. 그거 다 우리 거야. 성훈의 목소리. 어머니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빨리 안 죽고 뭐해. 지연의 목소리. 객석이 술렁거렸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몇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성훈이 황급히 소리쳤다.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영상은 끝났다. 스크린이 꺼졌다. 조명이 다시 켜졌다. 그때였다. 뒤편 문이 열렸다. 휠체어가 들어왔다. 말순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옷차림이 달랐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목에는 진주 목걸이. 머리는 파마를 하고 단정하게 빗어 올렸다. 화장도 했다. 입술에 붉은 립스틱. 사람들이 모두 말순을 봤다. 휠체어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다. 끽, 끽. 성훈이 입을 벌렸다. 엄마. 지연은 와인 잔을 떨어뜨렸다. 빠그락. 유리가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다. 빨간 와인이 하얀 드레스를 적셨다. 말순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람들이 헉소리를 냈다. 말순은 똑바로 섰다. 허리도 굽지 않았다. 다리도 떨리지 않았다.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렸다. 똑, 똑, 똑. 성훈을 밀쳤다. 성훈이 비틀거리며 옆으로 물러났다. 말순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울렸다. 떨림없이 단호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저 썩은 놈의 어미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말순은 천천히 객석을 둘러봤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쳤다. 방금 보신 영상이 전부 사실입니다. 저놈들이 저한테 한 짓입니다. 수면제 타서 먹이고 요양병원 보내려 하고 제 땅 훔쳐서 팔려고 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말순의 목소리가 터졌다. 성훈이 입을 다물었다. 몸이 움찔했다. 여러분, 저놈이 오늘 여기서 자랑한 그 돈. 어머니 유산으로 사업 일궈다고 했죠? 강남 땅 판 돈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팔짱을 끼고 말순을 주시했다. 거짓말입니다. 그 땅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가짜 서류였습니다. 뭐?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다. 저놈들이 제 땅을 훔쳐서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 미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놈들은 걸려들었습니다. 말순이 성훈을 가리켰다. 손가락이 똑바로 뻗어 있었다. 떨리지 않았다. 저놈은 그 가짜 서류로 사채를 30억 빌렸습니다. 이자를 못 갚아서 지금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성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엄마, 제발, 살려줘. 살려달라고.
말순이 성운을 내려다봤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너 나 죽이려 했잖아. 수면제 먹여서, 요양병원 보내서, 평생 가두려고 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성운이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렸다. 지연도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았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차갑고 단호했다. 용서. 말순이 가방을 들어 올렸다. 진짜 칠가방이었다. 낡고 해진 검은 가방. 이게 뭔지 아냐? 성운이 고개를 들었다. 가방을 봤다. 눈이 커졌다. 그게 네 아버지가 죽어가며 내한테 준 거요. 평생 모은 돈. 이 안에 100억어치 땅 문서가 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조용했다. 침 삼키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말순이 가방을 내려놓았다.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이 돈, 한 푼도 저놈들한테 안 갑니다. 엄마, 전부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어제 서류 다 넘겼습니다. 안 돼, 안 돼. 성운이 비명을 질렀다. 지연도 소리쳤다. 하지만 말수는 듣지 않았다. 그때 뒤편 문이 다시 열렸다. 강철중이 들어왔다. 뒤에는 경찰 3명이 따라왔다. 제복을 입고 있었다. 수갑이 허리춤에서 반짝였다. 저기 있습니다. 철중이 성운과 지연을 가리켰다. 경찰이 다가갔다. 성운과 지연을 일으켰다. 팔을 뒤로 돌렸다. 박성훈, 최지연.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안 돼. 안 돼. 엄마. 엄마. 성운이 소리쳤다. 지연도 울며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말수는 단상에 서서 그 모습을 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차갑고 단호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1명, 2명.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짝짝짝짝. 말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철중이 다가왔다. 아줌마, 수고하셨어요. 고맙다, 철중아. 두 사람이 악수했다. 말순의 손이 철중의 손을 꽉 잡았다. 아줌마. 응. 아버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철중의 말에 말순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은 홀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말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75살 할머니.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딩동.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말수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얼굴을 비쳤다. 따뜻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남편 봉석의 사진. 젊었을 때 사진이었다. 웃고 있었다. 말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영감.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뺨을 타고 내려왔다. 그때였다. 기억이 떠올랐다. 28년 전. 남편이 칠가방을 건네던 그날 밤. 거실. 식탁. 봉석이 가방을 말순의 손에 쥐어주었다. 손이 차갑고 떨렸다. 말순아. 응.
이거 절대 자식 주지 마. 약속해. 왜? 얘는 우리 아들인디. 봉석이 말순의 손을 꽉 잡았다. 눈빛이 간절했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얘는 아직 애여. 돈 손에 쥐면 다 날려 묵을 기여. 그래도 말순아. 봉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침을 했다. 콜록 콜록.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다. 당신은 살아야 혀. 영감. 이건 당신 지킬 때 써. 알았제?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자식이 당신을 버려도 당신은 당신을 지켜야 혀. 봉석이 말순의 얼굴을 손으로 감출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없어도 당신은 꼭 살아야 혀. 말순은 소파에 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40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영감아. 나 지켰어. 약속 지켰어.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몸이 떨렸다. 당신 말대로 내가 날 지켰어. 자식한테 안 빼앗겼어.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3개월 후 서울 구치소. 말순은 면회를 오지 않았다. 한 번도. 성우는 7년형을 받았다. 지연은 5년형. 두 사람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서로 면회도 하지 않았다. 성우는 독방에 앉아 있었다. 죄수복 차림. 얼굴이 야위었다. 수염이 덥수룩했다. 눈빛은 죽어 있었다. 벽을 바라봤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대전 현충원. 말순은 남편 묘 앞에 섰다. 하얀 비석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김봉석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다. 말순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 영감.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단단했다. 나 약속 지켰제. 네가 준 거 한 푼도 그놈한테 안 줬어. 다 좋은 데 썼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말순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고아원에 50억 기부했어. 애들 공부하고 밥 먹고 옷 입을 수 있게. 나머지는 내가 쓸 거여. 네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말순은 가방에서 꽃다발을 꺼냈다. 국화였다. 하얀 국화. 묘 앞에 놓았다. 영감아.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지 않았다. 흐르게 놔뒀다.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묘비에 이마를 댔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에 흙을 털었다. 뒤돌아 걸어 나왔다. 묘지 입구에 관광버스가 서 있었다. 크고 깨끗한 버스. 옆면에 제주도 5일이라고 쓰여 있었다. 말순의 시장 친구들이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다. 말순아, 빨리 와. 버스 출발한다. 크루즈는 다음에 타고 이번엔 제주도요. 말순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버스에 올라탔다. 계단을 올라갔다. 손잡이를 꽉 잡았다. 자, 출발. 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버스가 출발했다. 천천히 움직였다. 말순은 창가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다. 손으로 쓰다듬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저 멀리 산이 보였다. 친구 하나가 다가왔다. 말순아, 너 요새 완전 달라졌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 그려? 그럼. 옛날에 네 얼굴 항상 어둡더만. 지금은 환해. 말순이 웃었다. 친구가 옆에 앉았다. 근디 말순아. 네 아들 어쩌고? 몰라. 알고 싶지도 않어. 그래도 자식인디. 자식?
그놈은 내 자식 아니여. 내 돈만 노린 도둑놈이제.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이 맞다. 그런 놈은 자식도 아니제. 버스 안에서 노랫소리가 울렸다. 친구들이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다. 신사동 그 사람 아직도 내 가슴에. 말순도 따라 불렀다. 손뼉을 쳤다. 박자에 맞춰.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말순의 얼굴을 비췄다. 말순은 눈을 감았다. 햇살을 느꼈다. 따뜻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영감, 나 이제 행복하게 살게. 네가 원한 대로. 나를 지키며 살게. 버스는 계속 달렸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푸른 바다. 햇빛에 반짝이는 파도. 말순은 창밖을 봤다. 바다를 봤다. 파도를 봤다. 자유로웠다. 그날 밤. 제주도 호텔.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다. 말순은 천장을 봤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는 얼굴. 영감, 고마웠어. 날 지킬 수 있게 해줘서.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다. 1년 후. 말순은 작은 아파트를 샀다. 제주도 바닷가 근처. 2층.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었다.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다. 함께 밥을 먹었다. 웃었다. 노래를 불렀다. 성운에게서 편지가 왔다. 말순은 읽지 않았다. 찢어서 버렸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은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따뜻한 커피. 고소한 냄새가 났다. 바다를 봤다. 햇살이 반짝였다. 갈매기가 날았다. 말순은 웃었다. 영감, 나 잘 살고 있어. 행복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말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마치 남편의 손길 같았다. 말순은 눈을 감았다. 바람을 느꼈다. 평화로웠다.